경제 불안과 범죄로 타락했던 70년대 뉴욕을 관광 도시로 만들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베를린을 기회의 땅 스타트업 허브로 만든 도시의 슬로건. 이처럼 인상적인 도시의 슬로건은 침체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의 슬로건은 부산이라 좋다. 저한테 부산은 사실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잖아요. 네, 부산은 재밌어요. 부산은 재밌는 도시죠. 부산이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고 정말 큰 재해나 재난이 없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부산에서 저는 평생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서울로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은 서울이 많지만 나중에 돈이 많으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이더라고요. 와서 본 청년들은 부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산 사람도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내가 괜찮은 일자리만 있으면 여기 사는 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너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산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무려 18만 명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인 부산과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데요. 하반기 본격 취업철을 맞아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일자리 대책을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려 합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이대로 떠나보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부산의 위기가 뭐고 문제가 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지금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떠나고 있거든요. 가지런히 뻗은 철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산 청년들에게 만남과 시작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 떠남과 이별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실제로 없냐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미스매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괜찮은 일자리를 사실은 부산이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남권이 별로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건 거예요. 전국의 어떤 광역단체를 조사하더라도 청년들이 남기를 희망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어떤 조건만 된다면 그냥 살고 싶다. 특히 부산 청년들은 더더욱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래도 떠난단 말이에요. 청년이 부산에 묵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산은 굉장히 빨리 발전한 도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산업 입국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LG라든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부산 7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근대 산업을 이끌었던 장소이고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어준 도시 부산.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부산은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근데 글로벌 허브 도시라. 여러분은 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 금융, 그다음에 최신 IT 기술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다 집결해 있는 도시? 문화, 레저, 관광 또는 뭐 물류나 금융 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자본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글로벌 중심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모든 길은 바다로 통한다고 했나요? 부산은 이미 세계 수준의 항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이 연결되면 바다와 하늘이 모두 부산으로 이어지겠죠. 여기에 전국으로 연결된 철도 운송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부산은 단숨에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물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에 내려가지고 다시 동남권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공항 생기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이다. 24시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밤에는 산업공항으로 쓰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차도 KTX도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트라이포트라고 할 때 철도 뭐 그다음에 이제 항공 그다음에 그 해운이 다 집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작동하게 하려면 물류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해야 된다. 신속한 물류 흐름을 뒷받침하는 넓고 쾌적한 물류센터 조성은 글로벌 허브 도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보편적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 돈이 오고 가는 금융이라던가 그리고 물건이 오고 가는 물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이라는 강력한 물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0위의 경제 센터로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경제 중심지로서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물류와 기업,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자금 유통을 책임져줄 금융단지도 이미 준비된 곳, 바로 부산입니다. 이런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혁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망, 여기에 물류센터와 금융센터의 발전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지정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물류, 금융 첨단에서 잘 시너지를 내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우리 뭐 마이스 산업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산 너무 좋잖아요. 관광 측면에서도 혹은 여기 지내기에도 기후 관점에서도 되게 좋고 재밌고 다이나믹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하고 결합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부산이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중 한 곳이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던 도시국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약동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입니다.シンガポールに我々みたいなスタートアップが進出する一番の理由というのは、やはりこの国の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が整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一番大き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やはりシンガポールを拠点にすることでこの東南アジア特にグローバライゼーションという点においてはこの場所に進出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戦略的にも理にかなってますし、むしろ例えば人材を募集したいといった時でも英語が共通言語で使えるということ、そして企業が大きくなっていく時にやはりファイナンシャルのサポートというのは必要になってきますが、金融機関、VC、エンジェルインベスターといったいわゆるお金の調達ルートというのが整っているというのも大きい理由かな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非常に重要な部分というのはこのシンガポールという国自体が5年10年というスパンで我々が何を求めるのか、国としてどこを集中してサポートしたいのかというのを国として明確に出してくれて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やっぱりこういった行政も踏まえたいろいろなサポートがあるという国においては我々みたいなスタートアップというのも進出しやすい環境が整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えるのかなと思います。싱가포르와 부산 모두 세계적인 환적항을 두고 있으며 물류 산업이 도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미래 첨단 산업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싱가포르 중심지 서쪽 투아스 항과 마리나베이 중간에 위치한 복합 연구단지 원노스입니다. 부산보다 작은 크기의 도시국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데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OneNorth is an icon of Singapore's knowledge-based economy, and it sits at the heart of the technology corridor. OneNorth is also specializes in industrial users and research users such as biomedical sciences, Infocom, media and technology use, and we have startups who are specializing in robotics and as well as AI users as well. 과거 영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I think for OneNorth, it plays a big part in terms of Singapore's transition from a reliance on manufacturing economy to a more knowledge-based and innovation-driven economy. We understand that to make a pristine work, you must have some of the renowned companies to be there, as well a Queen Bee. So how we build up in terms of Biopolis, we'll be having A-Star, which is our sister agency, to come in. So once they take up a bigger plot, some of the smaller biomedical companies will follow suit to be there, because they wanted the collaboration opportunities and also in terms of the guidance mentorship from this A-Star agency. Biopolis, it's a research hub for biomedical sciences. So for JTC, we help to attract in terms of the biomedical companies to cluster together within Biopolis, so that in close proximity with one another, we provide common platform in terms of placemaking, network, and as well activities and events. This will allow them to speak to one another, to make sure that in terms of there will be collaboration opportunities arises between these companies. 원노스는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동물 사자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는데요. 생활공간, 인재양성, 정보통신, 스타트업, 유망산업, 미디어, 바이오 등 역할에 따라 총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노스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 생명공학 연구단지 바이오폴리스입니다. 싱가포르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각 단계에 맞는 강력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robably I would say that no, it's the strong work, live, play and learn ecosystem. Yeah, that JTC puts into One North. Yeah, so for the work part, for One North, we have attracted more than 400 companies, job opportunities, within the estate itself. Yeah, so in terms of the working population within One North, it's in this vibrancy, towards the estate, because we are combining in terms of industrial users and also commercial users. So this helps to supplement and also complement with one another. So no longer are we looking at industrial estates just offering industrial users. Yeah. So we also want to bring in terms of the vibrancy, in terms of the footfall, in terms of the traffic.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과 생활, 놀이, 그리고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 원노스. 이런 환경을 조성한 이유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One North is actually a place with a lo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ies. So there's a lot of collaborations within the community. And also, there are also several childcare services around here to help the working parents to put their children around their work area. So I think One North is a very inclusive community. Yeah. We're going to Launchpad. Yeah. So this is the place where the startup companies are. Yeah. 바이오폴리스가 초기 원노스의 성공을 이끌었다면 지금 원노스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바로 이곳, 런치패드입니다. 야,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네요. So this is where the companies can actually discuss. 전 세계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모인 원노스 덕분에 싱가포르는 빠르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o for Launchpad, it's an ecosystem consolidation of startup companies. And within Launchpad, we have NUS. So we have NUS Enterprise taking Block 71. So they act as a mentor. Yeah, they provide in terms of the mentorship, in terms of the guidance, the experience to make sure that these startup companies can get advice from them, mentoring them to make sure that they go on the correct path. 외국인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고 그 결과 런치패드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창업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프랑소아는 원노스 초기 이곳으로 이주해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I think what I can say is that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because I call this the startup kampong because there's just this incredible community of other startups, and especially now with AI being so prominent, there are many of them doing kind of similar things or things that are contiguous to our work. I mean, we're laughing, but I mean, I've been introduced to a few other companies here this way, right? You just go and you wash your hands. And it's like, oh, what do you do? Who you are? And, oh, yeah, that's the key to innovation. It's just. 실제로 런치패드에 입주한 창업가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And then in terms of the actual people, we've got people from all over, and that's, I think, a very defining feature. It's a very cool feature of Lynx Analytics. It's a place where we've got people from everywhere. So we have this feeling that there's the great minds gonna come together.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들도 원노스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So in SMU, what we do very well is actually to put,
thinkers and doers out to all industries. So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whether you ar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ether you're in AI, whether you're in the banking sector, you need leaders as well as thinkers who can think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현장과 밀착된 대학과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이 양성됩니다. We offer postgraduate programs as well as master classes which are led by our distinguished faculty as well as top industry leaders, where we share cutting-edge knowledge and insights with local professionals. We curate these programs carefully to address and tailor them to specific industry needs and to address emerging trends. In so doing, we are able to nurture future-ready students who have the critical skills and knowledge to thrive in the world as it transforms. 이처럼 원노스는 대학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모범적인 스타트업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triple helix model refers to the strong nexus of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nd by bringing together this string of stakeholders to work collaboratively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it actually allows us to harness the strength of our energies. 이곳에서는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그린하우스에서 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데 학생이거나 아니면 여기 SMU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창업자 분이시라면.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멘토십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다른 창업자 분들의 경험도 듣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이에요. 대학교의 인큐베이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So because we recognize that the Singapore students tend to be risk averse, we create safe spaces for them to what we call fail forwards. You know, you fail, but you learn from failure and then you develop the resilience and the grit. But certainly if you create that sort of safe space for risk-taking, I mean, it sounds paradoxical. When you create that safe space for risk-taking, it actually warms them up to the prospect of being more venturesome.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아래 이루어진 기업과 대학의 효율적인 연계는 글로벌 기업과 인재 유치로 이어져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도 스타트업 허브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13구 센강 인근에 있는 스타시옹 F입니다. 2017년에 문을 연 이곳은 버려진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프랑스의 대표 스타트업 허브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Je pense que déjà, on est très sélectif à Station F. Donc Station F, souvent, on dit que ça fonctionne un peu comme une université pour les startups. 스타시옹 F는 매년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ne communauté de plus de 500 fonds d'investissement internationaux et on peut trouver les fonds les plus connus qui viennent ici à Station F pour rencontrer et investir dans nos startups. Et aussi, on a une spécificité que je pense qu'on ne va pas trouver forcément dans d'autres pays, mais c'est aussi les services de l'État. Donc ici en France, on doit évidemment travailler beaucoup avec le gouvernement pour ouvrir une entreprise et pour avoir accès à plein de différentes ressources et d'aides qui sont disponibles. Donc ici, on a des services comme le service Visa, les services de financement public, les services de R&D, les services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C'est l'ensemble de ces services-là qu'on va pouvoir trouver facilement sur place à Station F. 스타시옹 F는 단순한 공간 제공뿐 아니라 멘토링,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스타시옹 F 입주 기업에는 프랑스를 거점으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프랑스 벤처 생태계와의 밀접한 네트워킹이 제공됩니다. En effet, une fois que la start-up arrive à 2 ans, la majorité des startups, on va essayer de les encourager à partir. Ça peut paraître bizarre, mais on est là vraiment pour le démarrage et pour simplifier ce début de l'histoire. Donc il y en a beaucoup qui vont aller ailleurs dans Paris et prendre leurs propres locaux. Et sinon, on permet aussi à certaines startups plus matures de rester sur le campus, notamment si ces startups s'engagent à aider les startups qui arrivent ici. 스타시옹 F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와 변화, 그리고 성공에는 자율과 규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Je pense que Station F a potentiellement apporté beaucoup à la ville, mais aussi peut-être à l'image de la France. Avant l'arrivée de Station F, on avait vraiment l'impression que l'entrepreneuriat était très compliqué dans ce pays. Et depuis peu de temps, on voit que ce pays est quasiment maintenant connu pour ses startups et pour ses entrepreneurs. Donc je pense qu'on a, j'espère en tout cas, contribué à ce changement. 이곳에는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프랑스는 친기업적인 성향의 많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스테이션 F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서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진출하시려고 하는 기업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의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유럽 내에서 그 외국인 투자 유치액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리고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혁신 성장 분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라프렌치 테크라고 하는 기관에서 비자를 아주 빠르게 발급을 해주고 여기 안에서 정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R&D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굉장히 기업을 하기에 좋은 그런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시옹 F. 이런 곳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 온 지 6년 차가 됐고 창업 3년 차, 프랑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오메나를 창업한 지 3년 차가 된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출발은 제가 석사 때 학교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프랑스에 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션 F라는 되게 창업가들 사이에서 브랜드 네이밍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여기를 거쳐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테이션 F가 주는 장점은 3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환경, 그리고 정보, 그리고 창업가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던 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타트업도 정보 싸움이고 내가 스타트업으로서 겪어본 문제들도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이 겪어봤을 테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되게 정보가 중요한데 스테이션 F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벌써 선배 창업가라든지 그런 걸 초대해서 컨퍼런스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두 번째로 정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여기를 거쳐갔고 그들만의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다. 그런데 VC랑 컨택이 필요하다.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엔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시옹 F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주거 공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타시옹 F는 일과 삶의 조화로운 결합, 즉 공동 삼터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대기업이면 더 좋고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프랑스에 와서 그런 인식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혈기왕성하고 그런 이미지가 프랑스에는 있고 국가에서도 꽤나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창업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산을 사랑하는 노주현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 첫 직장도 부산, 그다음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던 곳도 청년의 오랜 기간을 거의 부산에서 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산에서는 창업을 한다 하면 좀 특이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창업만 됐었을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분들이 다 학생분들이었다는 거죠. 저도 사실 IT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결국엔 학생이고 시장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런 전문 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거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콘 기업을 꿈꾸던 청년 주현 씨. 실제 주현 씨는 부산에서 잘 나가던 스타트업 창업가였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도 그런 공적인 지원들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의 아이템의 성공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에 대한 정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봐요. 수도권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시니어분들을 모셔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정말 시장에서의 탑급 플레이어로 계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상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 공유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한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얘기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기본이겠죠. 1876년 개항 이래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했던 북항이 이제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VC라든지 창업권 투자자들이죠. 서울에서 부산에 KTX 내려가지고 바로 북항에 오실 수 있으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생기면 도시급 횡철도가 이곳에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북항은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금융, 물류, IT 산업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경제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이 하나 생기면은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산만의 장점을 저희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홍보하고 유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의 첫걸음은 바로 이곳 부산역과 북항이 하나로 연결되는 부산 북항 스타트업 파크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역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심공항철도로 바로 들어오는 부산역,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부산역으로 들어오고, 또 그 앞에는 북한에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방문객들도 부산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즉 부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관문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부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부산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비우기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난립한 부산의 도시 환경은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싱가포르라던가 런던이라던가 그리고 가까운 서울까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의 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시설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업무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제적인 기업들이 왔을 때 다시 다른 도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변 생활 환경의 질, 그리고 그들이 사는 머물고 정주하는 정주 환경의 질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의 필수적인 정주 환경 정비를 위해 실제 생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뉴 빌리지 사업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수준의 편의 기반 시설 조성과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는 국비 제호를 통해서 기반 편의 시설을 제공해드리고 기타 규제 완화라든지 기금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경제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 거점 시설이라든지 마을을 꾸미기 위한 건강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들이 주로 공급되었었다면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조금 더 필요한 시설들 위주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복합 편의 시설들은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생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정비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 빌리지 사업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과거 시행되었던 도시 재생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 비아파트 지역이 그래도 살만한 지역으로 변경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 공간에 다양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낙후된 원도심을 재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 기능을 잃었던 땅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자 도시는 생기를 되찾았는데요. 천안 미들타운 리츠 사업은요, 또 기존의 동남구청 부지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산업시설을 복합하여 개발한 건축물입니다. 공공시설로는 동남구청과 어린이회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청년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상복합시설로는 451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저층부의 상업시설, 그리고 지역에 명서화되어 있는 스카이 라운지까지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 세워진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천안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역사 공간입니다. 그러나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화려했던 기억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업과 업무,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천안시청 이전 등 도시 기능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유지였던 천안 동남구청 부지를 복합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와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다른 지자체,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도시 재생의 모습과 모형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서 이제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동부산 자체만으로 뭔가 보고 서부산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산 안의 지역들이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 삶의 질을 같이 고르게 맞춰야 된다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부산의 경우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업무 중심 축을 따라서 발전을 해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고 또 에코델타시티도 있고 많은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생태와 그리고 물류와 국제적인 부분에서 같이 연합돼서 방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의 또 다른 필수 조건, 바로 첨단 산업의 육성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은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다양한 미래 산업 연구 개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선, 해양, 바이오 산업, ICT 융합, 스마트 부품 등 R&D를 기반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연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부산 신항만, 철도와 연계하여 불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연결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3년간 면제가 되고요. 이후 2년간 50% 감면됩니다. 또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공공주택 지구가 만들어질 강서구 대저동은 김해는 물론 부산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진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조성된 곳입니다. 대저 공공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지구로 서부 상권 직주 건접이 가능한 복합 자족 도시를 조성하여 정부의 주택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저 공공주택 사업은 크게 4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대저역 주변의 자족 활력 생활권,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상생 연계 생활권, 새로 신설 예정역 중심으로 지구 중심 생활권, 마지막으로 등구역 중심의 생태 친화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R&D 중심의 지역특구입니다. 다양한 기술 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서 기술 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특히 특구 내에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의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글로벌 네트워킹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른 바다를 품은 채 살아가는 부산 청년들. 그들은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꿈을 꾸고 청년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도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역민들이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 개정안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1대 임기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하더라도 또 잘 되어서 돌아오고 싶을 때 그런 고향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떠나고 싶어 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뭐가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이 여전히 좋은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도시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올 청년들을 위해 부산은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부산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청년들을 반겨주겠죠.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시. 부산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의 도시니까요.